자, 버튼이에요. 특정 축을 가지고 여기 X 버튼, 플러스 버튼이 축이죠. 이 축을 가지고 회전하는 거예요. 안쪽에서 회전하고 바깥에도 회전을 해요. 안쪽에서 회전한다는 것은 오버플로우 히든 안에서 회전이 들어가는 거고 각각 다른 위치에 있다가 회전의 반경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회전이 이렇게 따로 오잖아요. 그러면 결국 저 회전은 그냥 사각형이다. 사각형이고 요만한 사각형이겠네요. 왜냐면 중심축이 여기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박스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레프트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트랜스폼 오리긴이죠. 트랜스폼 오리긴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돌리는 거죠. 안에 오브젝트를 돌리면서 각각 딜레이가 있게 나타나잖아요. 이 딜레이가 있게 나타난다는 것은 전체 회전하는 건 이 부모가 회전하는 거고 내용물에 대한 아이콘들은 각각 따로따로 트랜스레이트 Y축이 딜레이를 가면서 위로 솟구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흔들거리는 거 클릭하실 때만 위로 흔들리고 X 누를 때는 밑으로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스크립트를 통해서 플러스일 때 클릭하면 add 클래스 주면서 특정 add 클래스가 들어오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위로 들렸다 밑으로 가는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고 X 버튼에서 클릭했을 때는 다른 add 클래스가 되면서 키프레임이 아래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키프레임으로 삽입을 하면 돼요. 그 메시지는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작성할 수 있는 인풋으로 만들어야 될 거고 버튼에 클릭했을 때 주변이 팡 하고 터져요. 이 팡 하나 터진 것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흔들거릴 때마다 뒤에 있는 그림자가 같이 움직여요. 퍼플 있는 그림자도 설정을 해서 같이 진행이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형태를 만들 거예요. 형태 만들고 버튼도 만들겠습니다. 우선 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운데 배치도 한번 시켜볼게요. 전체 영역을 감싸는 컨트롤 div를 하고요. 컨트롤 div 안에 컨트롤러가 있겠죠. 버튼이 있겠죠. 버튼에 btn 컨트롤이라고 하고요. 일단 레이블로 첨부 파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누르면 첨부 파일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컨트롤 레이블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오버플로우 히든이 될 거고 이 안에서 ULLI에서 버튼이 각각 3개씩 나오죠. 그래서 이 비포 콘텐츠로 만들게 될 거고 그래서 레이블을 각각 써줘야죠. 처음에는 영상 첨부, 그 다음에는 사진 첨부, 그 다음에는 파일 첨부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 3가지죠. 첨부 파일 넣는 거고 메시지 넣는 거고 인풋도 있어야겠네요. 이게 전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영역이 2가지예요. div input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클래스 파일스라고 하겠습니다. input 텍스트가 들어가겠죠. name 필요 없고요. 메시지라는 플레이스홀더가 들어갑니다. MESSH. 자, 그리고 타이틀 써주겠습니다. 메시지라고. 자, 이렇게 HTML 구조면 끝날 것 같네요. 자, 클래스 컨트롤을 가지고 할 거고요. 우선 전체 초기화가 필요하죠. 이전에 작성했던 거 전체 초기화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가져가고 밑에는 아이콘 이름입니다. 자, 클래스 컨트롤은 브라우저 정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포지션으로 가운데 배치시킬게요. 레프트 50%, 탑 50%,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 리스트 스타일, 버튼의 디자인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요거는 숨겨줄게요. 이 부분은 그래서 컨트롤의 파일스는 우선 숨겨주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만 나오고 이 첨부 파일 버튼을 만들기 전에 컨트롤에 대한 디자인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미의 크기로 할게요. 50픽셀 정도 해주고 보도 레디우스도 50픽셀. 배경색이 있었죠? 백그라운드 컬러 블루 바이올렛이라는 게 있네요. 이 상태에서 그림자도 있었죠. 박스 섀도우 좀 넓게 퍼진 그림자이기 때문에 약간 비틀게 넣고 충분히 번지게 한 다음에 RGBA에서 블루 바이올렛을 RGBA 0.3 정도 넣겠습니다.
이 정도 뿌옇게 넣을게요. 같이 배경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살짝 줄이겠습니다. 원래 100%는 요만한데 너무 작죠? 좀 100% 상태도 크게 해야 되겠다. 80픽셀에 좀 크게 만들어주고 좀 확대시킬게요. 자, 가로 크기도 좀 넉넉히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가로를 좀 넉넉하게 위드스 한 200픽셀 정도 넣어볼까요? 좀 더 커야겠네요. 한 300 정도 키워서 맞춰보겠습니다. 자, 버튼 디자인부터 할 텐데 버튼 디자인 하기 전에 얘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앱솔루트로 해서 회전을 시킬 거예요. 중심축을 다르게 잡아가지고 레프트 0이 이쪽의 기준으로 큰 회전을 되게, 트랜스폼 오리진 자체가 레프트가 되게 여기서 크게 회전시킬 거예요. 이 회전값을 주기 위해서 따로 잡아야 되고 앱솔루트로 가게 될 거고, 얘 자체는 오버플로 히든이 되는 거죠. 전체 테두리는. 이 버튼만 우선 디자인 해볼게요. 버튼은 BTN 컨트롤, 디자인은 흰색의 투명도네요. 위드스 현재 높이가 80이기 때문에 한 60픽셀, 높이 60픽셀. 백그라운드 컬러는 RGBA 흰색에서 약간 투명도 있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더가 전체적으로 버튼이 보더가 있기 때문에 보더 넌이라는 기초값을 다 넣어줄게요. 보더 레디우스 100% 동글뱅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가운데로 와야겠죠? 디스플레이 플렉스,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 주게 되면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자, 왼쪽으로 여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60에 80이며 20이 났기 때문에 좌우로 10픽셀씩 여백이 있는 거죠. 패딩을 0에 10픽셀 박스 사이징 넣겠습니다. 그럼 얘가 안에 플러스 그리고 X 각각 조절이 돼야 되는데 여기 플러스 X 디자인이죠. 그래서 아이콘을 매테리얼 아이콘 B4로 해서 삽입을 하겠습니다. 콘텐트 넣어주고요. 콘텐트 안에 이 텍스트 넣어주면 백슬래시로 넣어주면 됩니다. X 나와있죠? 이제 이 폰트 사이즈를 키우면 됩니다. 한 40픽셀 정도로 넣어주고, 컬러 흰색 플러스 2이기 때문에 트랜스폼이 들어가죠. 트랜스폼 로테이트 45도 넣어줍니다. 안 들어가는 이유는 인라인 요소라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블록 요소로 바꿔줄게요. 클릭을 하면 45도가 0도로 되면서 회전을 하겠죠. 그리고 클릭을 하면 주위가 퍼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주위에 퍼진다는 것은 비포 얘의 또 다른 요소가 같이 있고 확장해서 나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이 퍼질 때 원을 뚫고 나지 않는 확장되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 콘텐트 포지션 앱솔루트 레프트 50% 탑 50% 해주고요. 그리고 위드스 80픽셀 꽉 차게 해야 되기 때문에 80픽셀 넣어줍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RGBA 0.2로 넣어볼게요. 컨트롤이 포지션이 렐러티브가 되어야겠죠? 요 기준으로 가야 되고요. 50% 했으면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가 같이 가야죠.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자, 여기서 보더 레디우스 100% 넣어줍니다. 요 퍼지는 게 확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클릭하면 얘가 스케일로 0.1 이 상태에서 이렇게 확대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팍 퍼지는 거죠. 그리고 퍼지는 걸 만들 거예요. 우선은 지금 꽉 차 있는 형태다. 실제로는 처음에는 스케일이 0이 될 거다. 그리고 나중에 1이 되면서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거죠. 클릭할 때마다. 그러면 클릭할 때 애드 클래스를 하나 줄 거예요. 우선은 클릭할 때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가 서로 달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될 때는 위로 튕기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아래로 튕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튕기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BTN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요. 그럼 변수 선언부터 하겠습니다. const BTN 컨트롤 라고 해주고요. BTN 컨트롤을 이벤트로 묶겠습니다. 이벤트 실행 따로 해주고요. BTN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활성화가 되는 거죠. 컨트롤 액티브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액티브는 BTN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함수죠. 함수를 클릭하면 BTN 컨트롤 버튼이 클래스가 붙어야죠. add 클래스. add 클래스를 액티브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클릭을 하면 액티브 클래스가 붙었습니다. 액티브가 클래스가 붙으면 얘가 한번 튈 거예요.
이제 튀는 애니메이션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줘야겠죠. btn 컨트롤에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붙으면 특정 키프레임이 실행이 될 거다. 그 키프레임은 애프터에서 실행이 되는 거죠. 액티브의 애프터에 키프레임이 실행이 될 거다. 스케일 0에서 1로 가는 액티브겠죠. 그럼 여기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btn 버튼 애니메이션 하나 주고요. 그리고 0%에는 요 값을 넣어주고 100%는 튀기 때문에 1로 넣어주겠습니다. 프레임 실행을 안 했죠? btn은 키프레임을 실행시킬 거고 한 번만 실행을 시킬 거고 0.3초 동안만 애니메이션을 실행할 거고 마지막 프레임에서 멈출 겁니다. 자, 이렇게 딱 나왔죠? 좀 더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아요. 0.2에다가 다시 해볼게요. 클래스가 붙으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근데 나오면서 더 퍼져서 이제 사라져야 돼요. 사라지려면 50% 상태에서 0.5 스케일 가고 여기서 오파시티를 1로 붙여줘야죠. 처음에 1에서 1이었다가 나중에 0으로 바뀐다. 그러면 0.2초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0.2초 걸리는 거야. 0.1초까지는 스케일이 0.5 변하고 여기서부터 0.1초에서 0.2초까지는 오파시티 1에서 0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사라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너무 빠르죠? 한 0.4 정도 해볼까요? 다시 한번. 자, 뭔가 나오다가 확 사라지죠? 그러면 0에서 1에서 0. 중간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중간 빼고 바로 1에서 0까지 가볼게요. 네, 요 느낌이 좋네요. 이렇게. 네, 이런 느낌이 좋고. 자, 아웃라인 0 하겠습니다. 아웃라인 0이 사실 접근성이 좋지는 않지만 지금 외곽선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클래스가 붙을 때만이니까 클릭할 때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클래스 붙을 때 이렇게 되었고요. 이젠 저 액티브가 붙으면 얘가 위로 들락날락 해야 돼요. 한쪽으로 위로 갔다가 밑으로 와야 돼요. 밑으로 갔다 했죠? 얘 뚫으면 위로 갔다가 밑으로 와요. 플러스에서 X 가면 위에서 밑으로. 그래서 액티브가 되면 우선 X도 회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클릭할 때마다 회전이 된다. 그래서 액티브면 회전이다. 그래서 여기 액티브가 됐을 때 이 아이콘 로테이트가 있죠. 비포는 다시 회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포에 컨트롤에 액티브가 붙으면 비포는 트랜스폼 로테이트가 다시 제자리로 온다. 이런 것들은 트랜지션으로 갑니다. 트랜지션에 0.3초로 가볼게요. 클릭하면 회전됐죠. 근데 여기 회전이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렇죠? 한 바퀴 돌면서 갔기 때문에 180도로 돌려버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는 게 낫겠죠? 한 바퀴에서 45도 안 돌리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X 되고 그 다음에 들락날락 해야 돼요. 액티브 붙었을 때 들락날락은 전체 영역 자체가 들락날락이기 때문에 이 들락날락한 영역은 바로 이 컨트롤이라는 영역이겠죠. 컨트롤이라는 영역이 로테이트가 되는데 로테이트 기준은 그냥 로테이트를 하게 되면 축 자체가 여기에서 로테이트가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 그게 아니라 이 기준으로 로테이트를 돌리겠다. 회전 기준 값은 트랜스폼 오리긴입니다. 그래서 오리긴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트랜스폼 오리긴 레프트로 갑니다. 레프트 센터. 그럼 왼쪽 가운데 축을 통해서 회전을 시키게 될 거고요. 그러면 클릭할 플러스 될 때 액티브니까 컨트롤에도 클래스를 더 부여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뿐만 아니라 컨트롤도 액티브를 붙여야 된다. 컨트롤도 액티브를 붙입니다. 그럼 컨트롤에 액티브가 붙었을 때 액티브가 붙으면 이것 또한 키프레임으로 들어가야겠죠. 왜냐면 위로 갔다 내려오니까.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컨트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0%에서 시작을 하는데 트랜스폼 로테이트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여기 이미 트랜스폼이 있죠. 그래서 트랜스폼 속성을 유지시켜주면서 로테이트가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무시가 되면서 로테이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위에 지정된 트랜스폼은 중복된 값으로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복수값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처음에는 회전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위로 한번 찍고 옵니다. 위로 찍고 올 때 약간 20도 정도 찍고 오겠습니다. 마이너스 20도죠. 그리고 제자리 왔을 때는 다시 0도로 제자리 오게 할 거예요. 이거는 액티브 붙었을 때 애니메이션이 올 거고 한 번만 실행을 할 거고 그리고 0.5초 정도 해볼까요? 0.5초 동안 실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멈출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산만하게 움직였죠? 한 15도만 올려볼게요. 그리고 속도를 좀 더 늦춰볼게요. 0.8초 정도. 세로 고침. 너무 올라갔죠? 각도가. 한 10도만 올려보겠습니다. 세로 고침. 네, 이 정도 움직임이었을까요? 자, 다시 볼게요. 뒤에까지 너무 들렸어요. 요 정도 이 X 버튼의 축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X 버튼의 축이니까 지금 계산을 해보면 X 버튼 위치 자체가 BTN 컨트롤이잖아요. 가로가 60픽셀이에요. 그리고 왼쪽 여백이 10픽셀입니다. 그러면 전체 박스에서 동그라미가 있는 곳이 이렇게 있었죠. 여기가 10픽셀이고요. 여기가 60픽셀입니다. 이 가로값이. 그러니까 중앙은 30픽셀이겠죠. 그러면 도합 40픽셀이에요. 그러니까 레프트 센터가 아니라 여긴 40픽셀의 센터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축입니다. 40픽셀의 센터가 축이 되면서 요 X의 중앙을 기점으로 회전하는 거죠. 좀 낫죠? 아까 요 느낌이 그 느낌이죠? 여기는 안 움직여요. 끝에서 요 부분 움직이지. 그 말인즉슨 여기가 기준이라는 얘기거든요. 이쪽은 둥근 값이기 때문에 아무리 회전을 해봤자 둥근에서 둥근 움직이는 거라서 움직이는 형태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여기가 아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그리고 올라가는 것과 내려오는 것 속도가 좀 같은 느낌인데 얘는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는 좀 빨리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 키프레임의 속도를 50%가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한 70% 비율을, 그러니까 도착 지점까지는 70% 정도까지의 속도를 보여주고 나머지는 30%의 속도로 내려오는 거죠. 한번 볼게요. 네, 이 느낌이었죠. 네, 살짝 또 줄여볼게요. 60%로 해보겠습니다. 내려오는 게 너무 긴박해서. 네, 요 느낌. 지금 보면 살짝 보면 올라갔다 내려온 다음에 밑으로 살짝 튕겨서 올라가요. 위에서 내려오면서 살짝 튕기면서 올라가거든요. 약간 바운스가 있다는 얘기죠. 바운스 값까지 좀 넣어주겠습니다. 바운스는 90%에 넣을 거고 여기에서 약간 각도 5도 정도 살짝 더 밑으로 바운스 돼서 올라갈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너무 그런데 2도 좀 그렇죠. 80에 50으로 해보겠습니다. 한 60에 80, 70으로 해볼게요. 다시. 너무 급하게 내려오죠. 2도까지 너무 급하게 내려와요. 그럼 여기를 90으로 한 번 더 해보죠. 느낌 봐야 되니까. 바운스 됐을 때 너무 급박하죠. 전체 초를 늘려볼게요. 한 1초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좀 낫네요. 밑에 각도가 너무 덜 내려간 느낌? 약간 3도로 좀 내려볼게요. 바운스를. 뒤에가 너무 긴박하기 때문에 85% 정도. 약간 한 번 더 반수 해볼까요? 여기서 95%에서 마이너스 2도 정도 올라가서 밑으로 튕겼다가 위로 살짝 올랐다가 내려오게. 2번 바운스. 마이너스 1도. (90%에 80%) 그래서 이게 좀 낫지 않을까?
천천히 되네요. 속도를 좀 늦춰볼게요. 1.5초로 전체 속도를 잡아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부드럽네요. 속도를 더 늘리니까. 자, 요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나갔을 때 요 디자인 한 다음에 클릭할 때 회전을 시켜야겠죠. 얘를 쫙 회전시켜야 되는데 우선 요 디자인 둥글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인풋, 클래스 인풋이죠. 클래스 인풋의 높이가 현재 버튼 높이 자체가 60픽셀이에요. 그래서 위드스는 한 200 정도로 해보죠. 높이는 60픽셀. 자, 보더 레디우스는 60픽셀 정도 될 거고, 배경색은 버튼색과 같다. 네, 미리 보기 해서 만들어 주고요. 이 인풋의 색깔이어야 되는데 인풋에 있는 인풋이라고 지정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오른쪽으로 붙어야겠죠. 그래서 이 정렬을 보면 현재 얘가 앱솔루트로 가야 되거든요. 회전을 시키려면 포지션 앱솔루트 라이트 10픽셀 정도 여백이 있었죠. 좌우 10픽셀 줬으니까 탑에 50%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Y 마이너스 50% 주게 되면 이렇게 밀리게 되고, 안에 텍스트는 약간 투명한 텍스트였네요. 그럼 플레이스홀더죠. 플레이스홀더가 텍스트 인덴트 살짝 옆으로 빼주고요. 컬러가 RGBA 흰색에서 좀 가보겠습니다. 폰트 큐도 좀 키우겠습니다. 네, 좀 키우고 줄 간격은 초기화 시킬게요. 네, 여기서 쓸 수 있는데 쓰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이 플레이스홀더 뿐만 아니라 인풋에도 똑같은 거 넣어주면 가장 좋죠. 그러면 쓸 때도 같은 값이 들어간다. 두 개 같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액티브 됐을 때는 위로 흔들렸잖아요. 닫기 했을 때 아래로 흔들려요. 그러면 위로 흔들림과 아래로 흔들림을 따로따로 잡아볼게요. 우선은 위로 흔들림 같은 경우는 액티브 클래스를 줬잖아요. 그러면 아래로 흔들릴 경우에는 다른 클래스로 줄 겁니다. 그럼 이 클릭했을 때 클릭 이벤트는 같으니까 클릭했을 때 클릭 액티브에 대해서 조건문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클릭했을 때 액티브 클래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닫기란 얘기고, 클래스가 없으면 열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변수 조건문을 넣어서 만약에 헤즈 클래스 this의 헤즈 클래스가 액티브면 이거는 닫는다는 얘기겠죠. 그렇지 않으면 얘는 연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클래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클래스가 열기는 이거다. 닫기는 뭐냐? 닫기는 close라고 하겠습니다. 클래스명 close, 액티브와 close로 할 거고요. 그 전에 클래스가 따로따로 붙기 때문에 클래스가 두 번씩 들어가게 돼요. 지금 클릭을 한번 해보면,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액티브가 붙고, 한 번 더 클릭을 하게 되면 클로즈 액티브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액티브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클로즈가 있을 때는, 클로즈가 붙을 때는 액티브를 삭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클로저 있을 때는 리무브 클래스를 하고 나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무브 클래스 한번 해주고, 리무브 클래스를 액티브로 해야죠. 다른 클래스도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클로저를 붙입니다. 자, 한번 미리 볼게요. 클래스 액티브 들어갔고요. 클로즈 들어갔죠. 다시 열 때 액티브가 또 붙죠. 클로즈를 삭제해줘야죠. 그래서 이쪽 열 때는 다른 클래스 또 삭제를 해줘야 된다. 그 클래스는 바로 클로즈다. 그러니까 지그재그 토글 같은 느낌이죠. 토글인데 다른 클래스가 붙는 토글. 다시 활성화해보면 액티브 붙죠. 클로즈가 붙죠. 클로즈 할 때 다시 액티브 붙어요. 액티브 붙을 때만 애니메이션을 시켰기 때문에 클로즈가 붙을 때는 밑으로 떨어지는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클로즈 했을 때 키프레임을 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 됐을 때 키프레임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다. 이거를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컨트롤 2번이라고 할게요. 0에서 10도에 마이너스 3도, 1도라고 보면 되죠. 반대로 들어가니까. 자, 액티브 했을 때 컨트롤. 액티브가 아니라 클로즈죠.
크로즈가 붙었을 땐 컨트롤 2번 키프레임이 실행이 됩니다. 자, 나머지는 같죠? 나머지 부분은 이젠 버튼의 활성화 부분, 버튼이 활성화가 됐을 때 회전이 되는데 여기서 크로즈라는 게 붙으면 로테이트가 0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기서 확장된 애니메이션. 이거는 뭐 두 번 할 필요가 없겠네요. 쉼표 선택자로 해서 크로즈까지 합니다. 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플러스. 자, 근데 0도가 아니었네요. 0도가 아니라 45도로 원상복귀 해야죠. 45도가 원상이니까. 닫기 됐죠? 이게 열기, 이게 닫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전체적으로 밑으로 움직이고 해서 클래스에 따라서 키프레임을 따로따로 넣는 거를 만들어 보았고, 다음 주에는 지금 게스트가 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 안에 내용물들을 회전시킬 때 이 점 기준이죠. X의 가운데 있는 점 기준으로 회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모가 오버플로 히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히든 되면서 넘어가는 것을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에서 클릭을 하면 기존에 있던 인풋 타입 텍스트가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근데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회전축이 요 X 표시에 크로스되는 요 선에 크로스되는 중심점이 트랜스폼 오리진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리진의 기준을 축을 여기서 잡고 회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지난주에도 했던 게 이 파란색 원에 대한 회전축도 이쪽 모서리의 회전축이 아니라 바로 이 동그라미 중앙부가 회전축이 됐기 때문에 왼쪽으로 흔들리지 않고 앞쪽만 흔들리는 느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고 보면 뒤에는 안 흔들려요. 앞에만 흔들리지. 맨 뒤로 하게 되면 뒤에 원축까지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을 이 부분을 했다. 그래서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해서 현재 클릭을 하게 되면 클래스가 붙게 되는데 액티브 클래스가 붙죠. 액티브 클래스가 붙으면 얘네들이 위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얘를 올려 보낼 겁니다. 1차적으로 액티브 클래스가 붙었을 때 이 메시지라는 아이를 인풋이라는 클래스죠. 인풋 클래스를 올려 보낼 거예요. 자, 그러면 렐러티브가 컨트롤이 되어야 되고, 그냥 기준점이 우선 앱솔루트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랩은 기준이 없어야 되고, 인풋 타입 클래스 인풋이 로테이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로테이트가 트랜스폼에 로테이트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회전이 돼버린다는 거죠. 얘를 축을 돌리면 이런 식으로 회전이 돼요. 그래서 이 축을 만들려면 트랜스폼 오리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부터 몇 픽셀이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로 오는지를 잡아줘야 돼요. 왼쪽에 이렇게 축이 바뀌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죠. 아까와 다르죠. 중심축이 바뀌니까. 근데 이 축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저 멀리. 이 멀리서 돌려야 됩니다. 얘가 돌아갈 때 이렇게 돌아가죠. 그 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축이 어디까지인지. 그럼 이 축의 기준이 이렇게 이 버튼의 영역이 있고 요 영역이 있고 보드 레디우스 잠깐 끄겠습니다. 요 영역이 같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요 컨트롤을 전부 다 하는 쪽이 여기라는 거죠. 이 블루가 좀 눈에 안 띄기 때문에 옐로우로 하겠습니다. 요 점에 사실 박스가 없죠. 둘 다 앱솔루트이기 때문에 회전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요 큰 영역이 오버플로 히든입니다. 요 선이 요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축이 사실 여기 기준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메시지가 이런 기준에서 이렇게 그려져요. 축이 여기가 기준이 돼야지 회전할 때 이 기준에서 원이 이렇게 돌려간다. 이렇게 돌려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기준이 되어야만. 아까는 이 중앙부가 기준이어서 문제였던 거고. 그러면 이 기준에서 마이너스 요 값을 찾아야 돼요. 요 값을. 이 기준 여기 값까지 요 사이의 값을 마이너스 픽셀 값을 구하면 된다. 그리고 중심부까지 얼마냐? 요 박스 크기의 반이겠죠? 60픽셀의 반이니까 30픽셀이에요. 그러면 트랜스폼 오리진이 마이너스 30이라는 거죠. 자, 얘가 누구냐? 클래스 인풋이다. 클래스 인풋은 트랜스폼 오리진이 마이너스 30픽셀이다. 가운데여야 되는데 가운데 기준이라는 게 우선 센터로 넣어볼게요.
그리고 로테이트를 돌려줄 건데 요거는 수동으로 돌려주겠습니다. 우선 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트랜스폼 로테이트 여기다가 같이 써야죠. 데이트. 자,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돌아야지 자연스럽다. 위로 휙 하니까. 잠깐 축이 좀 이상한데 끝으로 가면 이렇게 뭉쳐지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크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요 돌 때 여기 요 중간으로 도네요. 좀 다르게 도네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좀 이상하게 도는 이유가 얘가 또 왼쪽으로 떨어져 있어요. 왼쪽 레프트로부터 그러니까 라이트로 10픽셀이긴 하지만 이것도 계산해야겠네. 여기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영역 자체도 오른쪽으로 10픽셀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나머지 값을 또 구해야 돼요. 전체 크기에서 10픽 얘 크기 전체 크기 빼기 얘 크기 빼기 10픽셀의 나머지 값이 메인 쪽으로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네요. 그럼 다시 원복시키고 전체 사이즈는 현재 300이다. 300에다가 오른쪽에 10픽셀에 라이트 10픽셀이라고 했으니까 여백이 또 10픽셀 또 페이크 10픽셀 줬죠? 10픽셀의 이 원의 크기가 60픽셀이에요.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총 가로 크기가 300픽셀이에요. 좌우 여백이 10픽셀입니다. 곱하기 2가 되겠죠? 좌우 10픽셀이라고 하죠. 그리고 얘 원이 60픽셀이에요. 자, 이걸 계산을 하면 우선은 오른쪽 기준 전체가 그걸 얘 크기도 알아야죠. 얘 크기는 200픽셀이네요. 인풋은 200픽셀입니다. 이걸 뺀 나머지가 요 사이 값이라는 거죠. 그러면 좌우 여백이니까 20픽셀. 거기에서 80픽셀, 280의 나머지가 20픽셀이죠. 20픽셀인데 이미 20픽셀의 나머지 값이지만 플러스 1 나누기 2 값이 트랜스폼 오리진의 값인 거죠. 이 중심축으로 가려면 1에 나누기 2 값이 30이기 때문에 30에다가 20을 더하면 50픽셀이 되는 거죠. 그러면 트랜스폼 오리진의 레프트 마이너스 값이 50픽셀이었다. 50픽셀로 가면 이제 수동으로 회전을 시켜 볼게요. 이 메시지의 회전 값을 잡으려면 여기서 로테이트가 이제 잘 돌아가죠. 이질감 없이 한 바퀴를 쭉 돕니다. 자, 투명도를 좀 배경색을 임의로 줘볼게요. 자, 여기다 주고 회전을 좀 시켜볼게요. 자, 한 바퀴 도는데도 이게 이질감이 없죠? 잘 돌리죠? 그러니까 내가 기준점을 계산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0픽셀이 기준에다가 회전을 돌리는데 플러스를 누르면 얘가 위로 훅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것은 우선 기존 이 상태에서 이 컨트롤에 액티브가 붙으면 인풋이 올라가니까 컨트롤에 액티브가 붙으면 인풋의 로테이트 값이 변하는 거죠. 로테이트가 마이너스 90도라고 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은 오버플로 히든이 되어야 됩니다. 원이 밖으로 나가면 돌렸을 때는 이거 돌려서 나갔을 때 이 원 안에서 이 큰 덩어리 안에서 놀거든요. 외부의 영역이 안 보이죠. 그럼 이 큰 영역은 컨트롤이니까 얘한테 오버플로 히든을 준다. 그러면 갇혀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한번 미리 보겠습니다. 클래스 누르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아,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안 줬죠. 트랜지션을 주겠습니다. 트랜스폼만 트랜스폼에 애니메이션이 들어갈 거고 0.5초 정도 속도를 줄게요. 다시 클릭하면 위로 올라가죠. 좀 빠르게 줘볼게요. 위로 올라가죠. 한 번 더 내리면 내려와야 되죠. 이렇게 클래스가 빠지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제 올라갔을 때 밑에도 또 올라와야겠죠. 그 밑에는 아직 디자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디자인을 해야겠죠. 파일스 디스플레이 넌 처리했거든요. 이제는 얘도 앱솔루트로 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인풋에 대해서 앱솔루트 값을 그대로 가져오게 될까요?
3분의 1 영역이죠. 그럼 전체 크기에서 플렉스 스페이스 BT 나면 될 것 같아요. 스페이스 BT 나면 여백을 나눠 갔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덩어리가 다 같죠? 높이도 같기 때문에 이 디자인을 만들려면 우선은 앱솔루트는 같다, 다 50% 같다, 오리긴도 같죠? 회전축이 같으니까. 이거 전부 다 같네요. 그럼 파일스랑 인풋이랑 값이 같다 해주고요. 그다음 파일스가 다른 게 뭐냐? 자식들이 존재하고 자식들이 배치되어야 한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주고요.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 해주고요. 가로 크기를 지정을 했는지 안 했죠? 200픽셀로 가로 크기 지정해줘야 돼요. 그럼 파일스는 가로 크기가 200픽셀이 이미 존재한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 여기 인풋의 버튼의 크기조차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높이만큼 크기겠죠? 높이가 현재 60픽셀이니까 파일스 안에 있는 버튼들은 가로가 60픽셀, 세로가 60픽셀, 배경이 있죠? 백그라운드 컬러 RGBA 이 색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보더 레디우스 100% 가서 동글뱅이를 만들어요. 중첩이 됐기 때문에 인풋은 살짝 우선 숨겨주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넌. 자, 이렇게 3단계 만들어 주고요. 각각 아이콘이 배치되어야 되는 거죠. 아이콘들은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가거나 여기 보게 되면 비포로 한 다음에 우리가 매테리얼 아이콘을 썼었어요. 그러면 이 버튼에 NTH 차일드로 해서 버튼을 각각 정의하겠습니다. NTH 차일드는 LI 기준이죠. NTH 차일드 첫 번째에 버튼에 비포에다가 컨텐트를 넣었는데 백슬래시 해주고 이 값이 첫 번째였다. 그 다음에 코드 복사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기존에 지난주에 미리 찾아놨던 그 아이콘으로 각각 넣어줍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보면 여기 또 흰색 부분이죠. 텍스트가. 그러면 전체 공통으로 파일 버튼의 공통이죠. B4 요소에다가 컬러를 흰색으로 놓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크기 키우면 되겠죠? 크기는 임시로 키워주고 보겠습니다. 25픽셀 정도면 되네요. 같기 때문에 25픽셀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는 얘네들이 클릭을 하면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가 붙었을 때 우선 디스플레이 넌을 하기 전에 액티브가 붙게 되면 파일스가 변화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로테이트가 90도로 있다가 이젠 얘는 정상으로 와야죠. 현재 위치로. 처음부터 밑에 있었다가 액티브가 되면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해야 되고, 한번 볼까요? 처음에 있다가 보면 이렇게 밑으로 올라오는 거죠. 이젠 디스플레이 넌한 게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넌을 해제시키고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밑으로 닫아지고 위로 하면 밑에서 올라오죠. 근데 아마 여기 올라올 때 세 가지가 속도가 살짝씩 달라요. 얘가 가장 빨리 올라오고요. 두 번째가 덜 올라와요. 그러니까 세 가지 딜레이가 약간씩 있거든요. 올라오는 게. 지금 보면 세 개 한꺼번에 올라오는데 따로따로 딜레이를 주려면 이 버튼에 대한 NTH 차일드를 각각 잡았잖아요. 이 NTH 잡은 거에 트랜스폼을 좀 걸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 그러면 따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고 이 애니메이션 마무리 해보죠. LI의 공통적인 것은 트랜스폼의 트랜슬레이트 Y축에 좀 밑으로 내려가 있다. 그래서 10픽셀 정도 내려갔다고 하고, 그리고 이거를 트랜지션을 트랜스폼만 걸어 보겠습니다. 0.3초 정도 걸고 딜레이를 다르게 해서 따로 올라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따로 올라오게 하는 건 NT 차일드와 딜레이를 같이 쓰면 되겠죠? 그래서 LI의 NTH 차일드 첫 번째는
트랜지션 딜레이만 쓸 거고 얘는 바로 올라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2초 뒤에 세 번째는 0.4초 뒤에 0.2초 간격으로 올라오게 하면 될 거고 처음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죠. 트랜지션이 이 트랜지션이 실행되는 거는 이 Y에서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트랜지션에 대한 타이밍은 액티브가 붙었을 때 타이밍이죠. 컨트롤 액티브가 붙으면 이 파일의 li에 대해서 트랜스폼이 제자리로 오게 된다. 0으로 오게 된다 라고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려가고요. 좀 뒤늦게 얘가 마지막에 올리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순식간에 하지만 그쵸? 뒤에 올라오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속도와 타이밍만 보면 됩니다. 너무 늦게 온다. 그럼 1초 간격으로 해주고 그리고 얘가 좀 뒤에 0.2초 뒤에 실행이 되고 0.2초간 실행이 된다. 클릭하면 0.2초 뒤에 차례대로 Y축으로 10픽셀 이동하는 건데 왜 0.2초의 딜레이를 주냐면 클릭했을 때 회전이 돼서 나오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들어가고 약간 뒤에가 늦게 나오거든요. 보면 살짝 뒤에 늦게 오는 느낌이 옵니다. 왼쪽 GIF 애니메이션을 보고 작업을 해놓은 거고요. 좀 플러스 모양 크긴 한데 플러스 모양 좀 무식하네요. 플러스 모양을 좀 줄여야겠다. 파일의 버튼 쪽이죠. 버튼의 요 아이콘이었고요. 폰트 사이즈는 살짝 10픽셀 정도 줄여볼게요. 요 정도로 두겠습니다. 클릭하면 플러스에서 클릭하면 위로 튕겨 오른다. 그리고 내용물이 위로 올라온다. 그리고 여기서 닫기를 누르면 밑으로 내려가고 위에 게 내려온다. 위로 올라가고요. 위로 튕기죠. 닫기를 하면 밑으로 내려오면서 밑으로 튕깁니다. 이 주위에 백그라운드 박스 쉐어도 줬죠. 박스 쉐어도 주고 박스 쉐어도 같이 움직이고.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작성하고 클릭해서 처음 파일 넣고 있으면 처음 파일 넣어주고 닫기 하면 처음 파일 넣은 거 됐으니까 뭐 전송하던 엔터를 치면 전송이 되던 할 수가 있겠죠. 뭐 현실적으로 쓸 수 있을 일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랜스폼 오리진의 축이 중요했죠. 트랜스폼 오리진 했을 때 전체 박스가 이만큼의 박스가 있다라고 하면 축이 여기 기준으로 하게 되면 되게 이상하게 움직였을 거예요. 회전이 되면서 이 기준이니까 이렇게 박스가 가고 이 기준이니까 이렇게 박스가 회전이 될 거란 말이야. 여기서 기준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회전이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회전의 기준은 여기였다. 그래서 박스가 돌릴 것도 여기에서 회전이 돼야 되고 여기에서 회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회전이 되는 거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도는 느낌이 있어야지 이 느낌이 난다. 회전축이 중요하다. 그래서 트랜스폼 오리진을 어떻게 계산해서 넣는지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전체 박스의 오리진도 이중심이었고 안에 있는 내용물의 오리진도 이중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왼쪽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랜스폼 오리진만 집중하면 된다. 이 디자인은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